이번 시간에는 예제 10.12 247쪽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도르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M2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간 거고, M1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M2가 더 질량이 큰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M1이 내려가는 힘보다 더 크니까, 따라서 M2는 내려가고 M1은 끌려 올라가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앞 챕터의 역학 문제에서는 도르래의 역할이 없었죠. 이게 그냥 고정돼 있으면서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물론 마찰도 없고요. 그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마찰도 없으면서 그냥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가속도를 구해보면은, 가속도는 m1 플러스 m2분의 m2가 크니까 m2 마이너스 m1의 g 하면 바로 그게 이제 가속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도르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어서 제가 끌려가면 도르래가 회전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이 도르래가 원래 정지해 있다가 요 M1, M2가 움직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게 회전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도르래가의 에너지가 없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도르래 에너지가 없다가 생기는 이런 경우에는 어 저기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좀 편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정지해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즉 이 앞부분이 델타 K죠. 델타 K에서 정지해 있을 때는 M1, M2가 다 정지해 있으니까는 운동 에너지 0이고,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 운동 에너지가 M1도 생기고 M2도 생기겠죠. 그래서 요 M1이 H만큼 올라가고 M2가 H만큼 내려왔을 때의 속도를 VF라 그러자는 거죠. VI는 물론 0이죠.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H만큼 올라갔을 때의 속도가 VF예요. 그러면 정지해 있다가 VF로 증가한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F 제곱만큼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M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다가 H만큼 움직이면서 속도가 이제 VF까지 증가했는데, 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줄이 뭐 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줄은 강체라고 보면은 결국은 요 M1의 속도와 M2의 속도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같은 속도고, 그 다음에 도르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이것도 정지해 있다가 각속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오메가 F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얘네들이 정지해 있다가 H만큼 올라가고 난 후에 그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M1의 경우는 증가했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M1GH만큼 증가했어요. M2의 경우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M2GH만큼 감소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2GH 이렇게 된 거죠. 처음은 뭐였냐? 처음을 0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있을 때, 얘도 여기 있을 때, 그 앞 문제에서도 봤지만은 위치 에너지는 그 차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준점은 어디에 잡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겠죠. 그래서 이거의 기준점은 이것의 원래 위치에다 잡고, 이거의 기준점도 이거의 원래 위치에다 잡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를
생각해 주면 되고, 내려가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은 그 감소 부분만큼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M2의 경우는 H만큼 내려갔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M2 GH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나중 에너지고, 처음은 이 점에 있었으니까 0이죠. 여기도 처음에 여기 있었으니까 그냥 0이에요. 그죠? 0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리에 의해서 결국 이제 전후의 변화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VF를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저기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V가 이제 반경 R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VF는 R 곱하기 오메가 F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F라고 하는 거는 R분의 VF죠.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 F 대신에 R분의 VF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VF의 함수가 되죠. 이제 이쪽이. 그래서 2분의 1에 이렇게 해서 VF의 함수가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고 해서 VF를 구하면은 이거 전체를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르래가 회전하지 않고, 즉 도르래 운동 에너지가 없이 그냥 힘의 방향만 바꿔줬다. 그러면 이제 요게 없는 거죠. 요게 없어서 결국은 앞에서 했던 우리가 앞에 역학 문제들에서 했던 회전 운동 없이 그냥 힘의 방향만 바뀌었을 때의 상황과 똑같죠. 그래서 가속도는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의 g 이렇게 되고, 속도의 경우도 요게 없어지면 되죠. 그죠? 요게 결국은 저기 도르래와 관련되는 항 이거니까 요거만 없어지면 되니까 m1 플러스 m2분의 2배의 m2 마이너스 m1의 GH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속도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도르래 각속도는 처음에 0이었다가 각속도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VF가 점점점 0에서 증가하듯이 오메가 F도 점점점 0에서 증가해요. 그리고 그 증가하는 비율은 바로 루트 H에 비례하죠. 그죠? H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요 내려오는 거리 H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에 그곳의 루트 배만큼 속도가 증가하고, 각속도도 마찬가지죠. 각속도는 속도를 반지름으로 도르래 반지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속도나 각속도 공히 H의 그 루트 값, 루트 H에 이제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가 커지면 커질수록에 루트 H에 비례해서 속도도 증가하고 도르래의 각속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르래의 역할은 결국 요 항 하나, 요게 이제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은 이 속도가 도르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총량 중에 일부가 이 회전 운동 에너지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의 병진 운동 에너지는 줄어야죠. 그래서 이제 요 도르래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요 M1, M2의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드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 분모에 여기 R 제곱분의 I, 요 도르래의 관성 모멘트가 I죠. 그래서 R 제곱분의 도르래의 관성 모멘트 I 한 것만큼 이제 이 속도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강체 굴림 운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그 교재 248쪽에 보면은 요 그림이, 여기 지금 보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있는데 바퀴의 중심부에다가는 이제 그린
녹색 LED를 붙여놓고 바퀴에 이제 제일 높은 곳에 나가는 이제 빨간색 LED를 붙여놔요. 그 다음에 바퀴를 굴리는 거죠. 바퀴를 굴렸을 때 바퀴에 그 이제 바퀴가 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땅에 닿아서 바퀴가 이렇게 있을 텐데 바퀴를 굴리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빨간색 LED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파란색 LED는 변화 없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가 굴러갈 때 파란색 LED는 그냥 쭉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고, 빨간색 LED는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바퀴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거니까, 굴러가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요 빨간색 이제 LED가 있는 그 위치는 바퀴상의 여기 요 위치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요 바닥에도 닿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퀴가 한번 굴러서 요 위치가 바닥까지 오겠죠. 그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갈 때 이제 요렇게 마치 무슨 이렇게 꺾어지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의 곡선, 이렇게 꺾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곡선을 갖다가 사이클로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퀴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그걸 한꺼번에 이해하기보다는 분해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바퀴의 운동을 이제 분해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일단 바퀴가 굴러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바퀴가 굴러가려면 요 면에 마찰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요 면에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퀴가 예를 들어 빙판에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빙판이 미끄러워요. 어떻게 되죠? 바퀴가 헛돌죠. 왜냐? 마찰력이 약하기 때문에 헛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미끄러짐과 굴림의 차이는 미끄러질 경우에는 마찰력이 2를 하죠. 미끄러진 거리만큼 마찰력이 2를 해서 그 에너지를 뺏어가 버리죠. 그런데 이 굴림의 경우는 그 마찰력은 존재하지만은 그 마찰력이 만드는 변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변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바퀴가 굴러갈 경우에는 마찰력이 있어서 굴러가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마찰력이 이쪽 반대쪽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바퀴가 굴러갈 때 요점이 이제 닿아 있다가 굴러가게 되면 요점은 붕 떠버리거든요. 그 다음 점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점이 실제로 이 변위를 만들질 못해요. 요 닿은 점이 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닿은 점이 변위를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위로 붕 떠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마찰력은 있지만은 그 닿는 점이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구르는 순간 그 위치가 이제 붕 떠버려서 그래서 변위를 만들지 못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마찰력은 일을 하질 않아요. 아이디얼하게는 마찰력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굴러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마찰력은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퀴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그럼 또 뭐냐? 바퀴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요점에 대해서 이 전체 바퀴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이 점이 있다. 이 점이 있을 때 굴러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퀴가 여기 점까지 이렇게 이으면은 그러면 요 점은 바퀴가 굴러갈 때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요 점은 바퀴가 지면에 닿은 점과 그 점까지의 그 선이 있죠. 그 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점은 어떻게 돼요? 바퀴가 닿은 점과 요 점까지 있는 선에 대해서 수직하게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어떻게 되느냐? 요 점은 바퀴가 닿는 점까지 선을 쭉 그은 다음에 이제 요 선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굴러가는데 바퀴의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 그러면은 선속도를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의 선속도 V는 R 오메가잖아요. R 오메가. 그러면 여기서의 선속도 V 이제 여긴 질량 중심이니까 V 센터 매스 이렇게 하면은 V 센터 매스의 속도는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2R이니까 요 꼭대기에서의 그 속도의 크기는 이제 2R 오메가 이렇게 돼서 센터 매스 속도의 2배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요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수직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V가 R 오메가인데 이런 점들은 R이 작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R이라고 보면 이제 이 센터 매스의 경우는 R이 이 원의 반지름이 되지만은 요 점의 경우는 R이 이 반지름보다 작죠. 그죠? 요 뭐 스몰 r이라 그러면 스몰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 한 것이 요 점에서의 선속도 벡터가 되는 것이고 선속도 벡터 크기는 요 길이 곱하기 각속도 한 것이고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요 방향에 대해서 요 두 점을 잇는 선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바퀴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바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퀴가 다 있는 점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직하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점은 각속도가 다 똑같죠. 회전하는 거니까 똑같은 각속도를 가지고 단 선속도 벡터가 다르죠. 선속도 벡터의 크기는 결국은 요 닿는 점으로부터 지면과 닿는 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이제 그 선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속도 벡터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게 이제 바퀴가 구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센터 매스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우리 사이클로이드 그거 할 때 센터 매스는 쭉 그냥 직선 운동을 했죠. 그래서 센터 매스의 속도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센터 매스는 결국은 그 이제 이 다음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죠. R이고 다음에 회전하는 속도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R 오메가가 돼요. 이게 혹시 그 자료에 R 알파로 되어 있다면 오메가로 고치세요. R 오메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건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센터 매스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얘가 굴르면서 움직이는 거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바퀴가 이렇게 닿아서 지면에 쭉 닿으면서 가는 거니까 바로 요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그래서 바퀴가 세타만큼 이제 돌았다면은 그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지름 R 곱하기 세타 한 것이 바로 요 지면상에서 바퀴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인 거리 다시 말해서 S는 R 세타니까 움직인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속도니까 그래서
ddt에 r 세타 한 건데 r은 변화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r에 d 세타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d 세타 dt가 바로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니까는 v 센터 오메스는 이제 요 굴러가는 이 원의 반지름 곱하기 회전 각속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속도라 그러면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r 곱하기 요 오메가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r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는 r 곱하기 회전 각속도고,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는 센터 오브 매스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 곱하기 이게 회전하는 각가속도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거를 생각하면은 좀 전에 아까 앞에서 그린 그림을 생각하면 이제 이거죠. 이거 지금 바퀴가 굴러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아까 이제 요 끝점은 저기 그 이제 거리가 2r이니까 2r 오메가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r 오메가죠. 그렇게 해서 요 점의 선속도는, 따지면서 끝점, 요 원의 끝점의 선속도는 이 원의 중심, 즉 센터 오브 매스, 이 원을 물론 균일한 밀도 가졌다고 보는 거죠. 센터 오브 매스의 선속도의 2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어떻게 돼요? 선속도 0이죠. 왜냐하면 닿았다가 바로 떠버리니까 결국은 변이가 없어요. 이 점은.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점은 이제 점에 닿아 있는 점이에요. 그냥 지면에 닿아 있는 점이고 변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기 요 점, 지면에 닿아 있는 점은 선속도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퀴가 이거에 대해서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는,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전하는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요 지면에 닿은 점에 대해서 바퀴가 회전하는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지면에 대해서 바퀴가 회전하는 거를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는 건데 어떻게 분해하냐 하면은 그냥 이 바퀴가 센터 오브 매스가 고정돼 있어요. 여기가 그냥 저기 못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바퀴가 앞으로 진행은 못 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바퀴를 내가 돌려준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못에 박혀 있으니까 얘가 그냥 회전만 하겠죠. 그죠? 얘가 그냥 회전만 할 거예요. 센터 오브 매스에 못이 박혀 있으면은 요 바퀴는 그냥 자체적으로 회전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한다면은 요 꼭대기 점에서의 속도 벡터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크기는 반지름 r 곱하기 각속도에서 r 오메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점은 이쪽으로 이제 선속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아래점은 이쪽으로 속도 벡터가 생기고 그 크기는 r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위점이나 아래점이나 지금 속도 벡터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운동은 뭐냐면은 얘가 이 바퀴가 구르지 않고 그냥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바퀴가 그냥 쭉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병진이란 말도 하고, 병진이라는 거는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똑같이 움직이느냐? 바퀴의 모든 점들이 있죠. 바퀴를 구성하는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이제 이 방향으로 똑같이 이제 V 센터 오브 매스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상황은
가운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회전만 하고 그렇게 해서 요 끝점이 이제 R오메가라는 이제 선속도를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전체가 그냥 회전하지 않고 전체가 그냥 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요 점도 이제 V센터 매스로 간다 그러면은 요 아래점도 V센터 매스로 가고, 모든 점들이 다 여기 뭐 여기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이 V센터 매스로 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퀴가 요 고정점에 대해서 굴러간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요 두 개의 운동을 합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꼭대기에서의 속도 벡터는 요 속도 벡터 더하기 요 속도 벡터, R오메가 더하기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여기 R오메가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V센터 매스가 R오메가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배의 R오메가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오메가로 회전할 것 같으면은 센터 매스는 R오메가고 요 최고점은 2R오메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두 개의 벡터를 더해 주면은 요 최고점은 결국은 이제 요 가운데점 V센터 매스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꼭대기점은 센터 매스 속도의 두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센터 매스 점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회전만 하니까 센터 매스의 속도는 0이에요. 여기는 똑같이 다 병진하니까 센터 매스 속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센터 매스의 속도를 갖다 R오메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 점은 이제 결국은 두 개를 합치면은 이게 회전할 때 요 점은 결국 이제 요건 0이니까 요때의 속도를 그대로 가지는데 그 속도를 바로 이제 R오메가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점에서의 속도는 이제 R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2R오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바닥점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는 여기서 회전할 때는 하나는 1로 가고 하나는 1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서로 상쇄돼 버리죠. 그래서 센터 매스의 속도가 R오메가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돼서 요 점은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닿아 있는 점의 속도는 0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요 점에 대해서 구름 운동을 할 때의 요 속도 벡터의 이제 그 값들은 그냥 로테이션만 할 때 속도 벡터들의 값에다가 그냥 로테이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앞으로만 진행하는 그때 속도 벡터의 값들을 합성해 주면은 바로 요 점에 대해서 회전할 때 속도 벡터의 값들이 얻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굴러간다고 하는 거는 지면에 닿는 한 점에 대해서 바퀴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이 굴러감은 바퀴가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서 회전만 하는 운동 더하기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그냥 쭉 트랜슬레이션만 하는 두 개의 운동으로 분해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두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퀴가 요 점에 대해서 회전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관성 모멘트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가운데 점에 대해서 할 때는 뭐 여기 이제 요게 I의 뭐 센터 매스에 대해서 한 거라면은 요 점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요 점에 대해서 하면은 요 이제 물체의 이 대칭점, 즉 센터 매스에 대해서 한 거 더하기 모든 질량이 여기 뭉쳐 있다고 생각하고서 요 질량의 요 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IP라고 하는 거는 요 점에 대한 요 바퀴가 회전하는 그 관성 모멘트 IP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I 센터 매스에다가 더하기 모든 질량이 여기 뭉쳐 있으니까 질량 M 곱하기
요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바퀴의 반지름 r이니까 mr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IP라고 하는 건 뭐냐? I 센터 매스 더하기 mr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 IP 대신에 I 센터 매스 더하기 mr 제곱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IP 대신에 두 개의 항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2분의 1의 I 센터 매스의 오메가 제곱, 즉 요것의 회전 운동 에너지죠. 요거 회전할 때 요 중심에 대해서 이것이 중심에 대해서 이것이 회전할 때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그 I는 뭐에 대한 I냐? 회전 중심에 대한 I죠. 그래서 2분의 1의 I 센터 매스 곱하기 오메가 제곱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점이 다 속도 v 센터 매스로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냥 그죠? 2분의 1 m의 v 센터 매스의 제곱이 바로 이것의 운동 에너지인데 v 센터 매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v 센터 매스는 r 오메가였어요. 그죠? v 센터 매스는 r 오메가였기 때문에 따라서 v 센터 매스 대신에 r 오메가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이제 v 센터 매스의 제곱은 r 제곱 오메가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m의 v 센터 매스의 제곱은 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가 굴러간다는 거는 바로 이 바퀴가 지면에 닿는 점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이고,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바퀴의 회전 운동 에너지인데, 그거는 이제 2분의 1의 I 오메가 제곱인데, I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지면에 닿는 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다. 그런데 그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그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요 중심의 그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여기 모든 질량이 여기 있다고 보고서 요 질량이 요 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바로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 요거는 뭐냐? 병진하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돼서 요 바퀴가 굴러가는 운동 에너지는 바퀴의 자체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더하기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병진할 때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